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설트 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현재 보이는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구슬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파티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예정이에요. 이렇게 구슬탑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파티클에 대해서 기능을 먼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기능은 총 2회에 걸쳐 설명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처음에는 첫 시간에는 파티클의 기능에 대해서 설정들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사진에 띄워놓은 이렇게 구슬 탑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구슬탑은 저희가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로고 애니메이션 같은 작업을 하실 때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볼 예정인데요. 자, 먼저 저희가 파티클의 기능에 먼저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티클은요, 시나포드에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먼저 해봐야겠죠. 파티클은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트 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보시면 시뮬레이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시뮬레이트 메뉴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파티클스라고 해서 이렇게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이미터라고 되어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파티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파티클은요, 이렇게 생성을 시키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흰 색깔 사각형의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생기는데, 이곳에서 보시면 축을 보시면요, Y축, X축, 그리고 Z축이 있습니다. 거기서 Z축 방향으로 파티클 먼지가 튀어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재생을 해보시면 이렇게 Z축 방향으로 먼지가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기능은요,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각도를 꺾으셔도 위의 방향, 즉 Z축 방향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파티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에 들어가 볼 건데요. 파티클의 기능들을 보시면 이렇게 파티클을 선택을 하시면 파티클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파티클 창이 뜨게 될 건데, 여기서 파티클이라고 적혀 있는 창이 저희가 사용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가장 첫 번째 벌스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벌스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에디터와 렌더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기 에디터와 렌더러가 되어 있는 이 벌스레이트 부분이 바로 파티클의 개수를 생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이 부분을 예를 들어 30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먼지가 30개가 생성이 되는데, 그 30개가 생성되는 개수는요, 초당 30개입니다. 초당. 즉 1초당 30개의 먼지가 생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저희가 시네마포드에서는 지금 30프레임, 즉 0에서 30프레임이 즉 1초입니다. 1초. 그렇기 때문에 0에서 30프레임까지 가는데 총 30개의 먼지가 생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30프레임까지 30개의 먼지가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로 이제 내려오시면 스타트 이미션과 스톱 이미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스타트 이미션은 즉 파티클의 기능이 실행이 되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즉 다르게 말하면 파티클이라는 기능이 시작되는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을 30프레임으로 입력하시면 30프레임까지는 이렇게 파티클이 생성이 되지 않다가 30프레임 이후부터 이렇게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그렇다면 반대로 스탑 이미션도 똑같이 해요. 60프레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60프레임 이후부터는 파티클이 생성이 되지가 않게 됩니다. 자, 없죠. 이렇게 없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프 타임은 바로 요 생성시킨 먼지 있죠, 파티클. 요 파티클이 유지되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일종의 생명력이죠, 생명력인데,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저희가 30프레임이라고 입력을 하면 0프레임에서 생성된 파티클은 30프레임 이후가 되면 이렇게 삭제가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스피드가 있는데, 스피드는 말 그대로 요 파티클이 튀어나오는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을 300으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혹시 몰라서 이것을 두 개를 한번 분류를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원래 원본은 300이고요. 그리고 복사 리미터는 150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샷을 해보시면 어떤가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스피드는 나오는 속도를 체크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로테이션과 엔드 스케일인데 이 두 가지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값을 입력을 한다고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티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상자를 하나 이렇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2m 아래에 넣어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 로테이션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생성시킨 이 큐브 있죠. 이 큐브가 파티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겉으로 나올 때 각도가 틀어지는 것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큐브를 조금만 더 작게 만들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으신 후에 저희가 각도를 한 60도로 이렇게 꺾어 줄게요. 자, 그런 다음 실행을 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파티클이 튀어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지만 렌더링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가요? 상자들의 각도가 다 틀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기가 0도일 경우에는 이렇게 파티클을 이용해서 상자가 튀어나왔을 때 정확한 크기로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드 스케일 부분인데요. 엔드 스케일은 여기 첫 부분, 파티클로 이용해서 생성된 오브젝트가 첫 부분에서 끝에 부분까지 갈 때 그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크기가 작아지거나 하는 부분을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즉 엔드 스케일을 제가 0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요. 이렇게 파티클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을 때 어떨까요? 끝으로 갈수록 파티클이 작아지게 됩니다. 즉 렌더링 했을 때 보면 어떤가요? 원본의 크기에서 점점점 가면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60프레임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다면 파티클이 사라졌겠죠. 그렇게 사라지는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숫자를 더 크게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점점 오브젝트가 커지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저희가 설정하는 것을 엔드 스케일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이것들은 뭐냐? 여기 부분은 전부 다 랜덤이에요. 랜덤. 한마디로 저희가 라이브를 60프레임으로 입력을 했지만 랜덤 부분을 저희가 값을 변경을 했다면 한마디로 60프레임까지 딱 끊는 게 아니라 60프레임보다 더 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60프레임보다 더 못 살게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봐왔는데 한번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을 하고 렌더링하고 실행을 하고 렌더링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저희가 넣은 큐브 오브젝트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은 없냐? 라고 하신다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쇼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탁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큐브가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지는 대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재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렌더링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각도를 꺾어도 어떤가요? 바로바로 적용되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 오브젝트. 자, 이렇게 해서 파티클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옆에 2m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이 흰색 박스 있죠? 파티클이 튀어나오는 이 흰색 박스의 이제 크기를 조절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1000 하면 어떤가요? 엄청 커졌죠? 맞죠? 엄청 커졌죠? 이런 식으로 크게 하는 약간 크기를 조절을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 앵글로 시작하는 부분들 두 가지 기능은 뭐냐면 일종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뜻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분사입니다. 분사. 제가 이 부분을 90도로 딱 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파티클이 발사가 됐을 때 이렇게 가로축 방향으로 양쪽으로 분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직선으로만 분사가 되다가 양쪽으로 분사가 되는 이런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반대로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가로축과 세로축이랬죠.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분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티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2회차에서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렇게 탑을 쌓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티클의 처음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탑을 쌓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하신 사항 생기시면 언제든 저에게 메일이나 디스코드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쪽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